세상 모든 궁금증 머니. 네. 이제 토미님 이야기를. 전편에서 예. 저희가 토미님 상해 잠깐 언급해 드렸었는데, 상해 오늘은 그래서 그 상해 어디까지 가봤니 상해가 아니라 너는 가봤니 상해. 너는 네. 가봤니. 왜냐면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여기 3명 중에 토미님만 가봤어요? 맞아요. 저도 가보고 싶어요. 저도 못 가봤어요? 왜 못 가보신 거예요? 돈이 없어요. 그러게요. 시간도 없어요. 다 없어요. 그런 말씀을. 다 없어. 무슨 그런 말씀 하시나요? 가보고 그러다 싶어요. 보니 그 토미님이 가셨는데, 토미님이 거기 가신 게 네. 그 여행, 사업 어떤 목적인 거예요? 사업으로 갔죠. 사업. 역시 거봐요. 이렇게 사업으로 가시잖아요. 멋지세요. 상해. 역시 저는 사업으로 상해를 갈 리도 없어. 맞아요. 저는 제가 하는 게 무슨 구경 가보고 싶은데 상해도 일본 들어서 다 가보고 싶다. 네. 못 가봤네요. 그럼 사업이 이제 상해를 간 이유가 네. 그 갔을 당시에 뭔가 해서 간 건가요? 네, 아니면 날짜가 맞아서 간 이제 건가요? 저희가 그 국제 페어가 있거든요. 네, 무슨 페어? 페어가 보통 저희 유럽에서 네. 파리나 이태리, 그다음에 이제 독일, 미넨 뭐 이런 데서 이제 많이 열리는 저희 업종에 건설 네. 업종에 페어가 건설 있습니다. 업종. 네. 이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많이 이제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대단히 와이스 산업을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우리나라에서 뭐 킨텍스나 그런 데에서 왜 그런 비슷한 엑스포 거 같은 거 하는 거네요. 네. 하잖아요. 뭐 네. 건설 뭐 이런 거. 건설제 그런 엑스포. 건가요? 아니면 그보다 좀 더 큰 건가요?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에 그런 국제적인 회의장과 컨벤션 센터가 있지만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협소한 상태죠. 우리나라 네. 외국과 비교를 하면 실제로 저희가 이제 그 파리에 있는 저희가 이제 그런 행사장 가면은 한 5, 6일을 매일매일 가도 매일 5, 저희가 6일? 9시부터 6시까지 관람을 하는데요. 일주일 동안 못 봐요, 다. 우리나라에서 보통 한 3일 정도 하잖아요. 3일 정도 하고 한 2시간 보면 없죠. 그렇죠. 거의 대부분 그냥 그 회사들이 자기 상품 설명하고. 설명하고. 근데 그런 이제 거잖아요. 네. 규모나 이런 면에서 굉장히 좀 떨어집니다, 우리나라가. 사실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런 걸 저는 이제 그런 거 보러 다닌 지가 지금 10년 정도 넘었는데 굉장히 비교가 많이 되죠. 미국 시카고 뭐 이런 건축 박람회 같은 데 가면 거기도 가보셨어요? 미국 시카고는 아직 제가 못 가봤고. 완전 더불어 하려고 그러다가 다행이다. 못 가봤고 제가 보통 가는데 전 유럽을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저희 일단은 문화예술 쪽은 사실은 디자이너들이 미국보다는 유럽을 많이 선호를 하죠. 왜냐하면 역사가 그렇죠. 모든 문화나 예술, 철학, 뭐 인문들이 이제 거의 유럽에서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어떤 뼈대 그러면은 그 미국과 유럽의 그 얘기하신 그 분야에서 가장 큰 차이점 뭔가요? 가장 큰 차이점 뭐냐면 그 유럽은 뭔가 기원이 있다는 점이에요. 문화의 기원. 어떻게 해서 차 문화가 시작이 되고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이제 예술이 어떤 식으로 발전을 했고 그런 예술이 지금의 어떤 현대 음악이지만 그런 것들이 다 클래식을 기반하고 있고 그게 이제 또 크로스오버 되고 콜라보 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좀 깊이가 있고 아무래도 이제 미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신대륙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이 좀 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우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예술가들을 유럽에서 공부하는 예술가들을 굉장히 좀 페이로 그걸 할 때 굉장히 좀 마스터로 많이 좀 이렇게 모시죠 좀. 그럼 실질적으로 뭐 1900년대 중반까지는 사실은 미국이 유럽에 대한 문화나 그런 데 대한 컴플렉스는 되게 있었죠. 크긴 컸었죠. 음식도 사실 뭐 미국 요리라는 게 있겠습니까? 그렇죠. 미국 요리는 대부분 뭐 스테이크나 햄버거 정도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음식 하나만으로 봐도 우리가 이제 뭐 누들 하나에 그걸로 국가 간을 이렇게 보더라도 굉장히 다르잖아요. 요리가. 음식 하나만 봐도 굉장히 좀 깊죠. 프랑스나 이런 데는.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 그 제가 상하이 간 거는 그런 이제 페어가 있었는데요. 페어가 사실은 이제 저희 건축 계통의 이제 박람회였어요. 박람회인데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상하이를 갔을 때는 여행으로 갔었고 이번에는 이제 이런 업무차 갔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유럽을 가려고 했는데 못 가서 시간이 없어서 상하이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태리의 모든 가구를 옮겨놓은 그런 전시회가 있었어요. 이번에 그만큼 이제 중국에서 뭐 중국 중부 지역
중구 지역 중에 이제 쯔촨성, 뭐 후베이성, 허난성이라고 해서 많이 들어본 고급 네. 고급 주택가 이제 부유층을 공략하는 이태리의 어떻게 보면 마케팅인데 거의 메이드 인 이태리 제품을 거의 이제 옮겨놓은 거예요. 아 그대로? 예, 그래서 이제 거기 이름도 그 밀라노 전 상해에서 하는 밀라노 가구 박람회인 거예요. 이제 원래 밀라노에서 하는 가구 박람회를 그럼 지금 상해에서 이번에 한 게 그 밀라노 점이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중국 제품이 이제 많이 없고 그만큼 이제 상해 시장이 밀라노 입장에서는 이제 뭐 크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 옮겨놓은 거죠. 완전히 부자들을 위한 파티죠.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유럽에 있는 저희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저 같은 디자이너나 그 건축 관련 보통 디자인들이 많이 오죠. 시공하시는 분보다는 디자이너들이 영감을 받아야 되니까 이제 대부분이 이제 업체 위주였는데요. 이번에 이제 상해 갔을 때는 대부분 B2C 소비자들이 많이 왔다고 보시네요. 깜짝 놀랐어요. 다만 소비자가 여기서 여기까지 다 살게 이런 소비자인 거네요. 소비자죠. 네. 그래서 근데 그런 소비자인데도 다 젊어요 또. 20대, 30대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자, 그 중국에서는 건설을 할 때 어떻게 분양을 하나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분양이잖아요. 그 뼈대만 만들어. 건물의 뼈대만 만들어서 3분의 2 정도 건축된 다음에 이제 거의 3분의 1 정도만 지은 다음에 모든 마감을 그 소분양자가 다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분양을 받은 자가 거의 마감부터 실내 마감, 그다음에 변기, 이런 세면기, 뭐 심지어는 이제 우리는 사실 뭐 가구 이런 걸 생각하지만 가구가 문제가 아니라 조명까지, 조명, 그다음에 문, 뭐 이런 것까지 거의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 수준을 일반 사람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중국에는 인테리어 이 건축 시장이 크죠, 그죠? 그래서 별의별 그 같은 아파트라도 집이 나온다면서요. 별의별 집이 많이 나오고 실제로 이제 중국에 살고 있는 제 뭐 친구도 집을 사면은 꼭 저한테 전화가 와요. 이번에 본인이 뭐 진짜 건축가가 돼서 지금 집을 지금 다 고쳐야 되는 판에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뼈대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도 우리나라 서울과 마찬가지로 30년 넘은 그런 건물들이 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뼈대만 남기고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도심에 많은 또 그런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저희 업계 쪽에서도 이제 중국의 어떤 시장성을 보고 진출하신 분들 굉장히 많고, 그래요? 뭐 호불호가 있어요. 성공하신 분도 있고, 또 망하신 분도 있고. 성공하셨으면 크게 성공하셨겠네요. 그렇죠. 중국에서 어마어마하게. 근데 이제 또 유혹도 많고요. 그만큼 이제 뭐 타지에서 뭐 사업을 한다는 게 또 쉬운 일만은 아니죠. 중국인들은 또 그 특성상 굉장히 자기들끼리 굉장히 뭉치잖아요. 형제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사실 유통이나 이런 부분으로 중국에 많이 들어가신 분들이 정말 관계를 터야 되잖아요. 신뢰를 받고 관시라고 하는 거. 신뢰를 받고 신뢰를 주기 위한 어떤 그런 것들이 뭐 한국의 어떤 정서를 했다가는 큰일 나는 그런 또 시장이 또 중국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중국에서도 상해는 굉장히 좀 중국의 최대 도시이면서 또 단일 도시 기준으로 거의 세계 인구의 최다 밀집 지역인데요. 지금 상해 인구가 지금 2,418만 명이면 서울보다 지금 4배, 4~5배가 더 많은 거예요. 2,800명인데 왜 4~5배? 2,418만 명. 서울이 900만 명이라고 해도 9327인데 한 2배쯤 되겠네요. 2배 정도, 2배 정도 되네요. 2배 정도 되네요. 서울 인구가 지금 1,000만인데 980, 90만. 약간 1,000만 보시면 되죠. 1,000만 봤을 때 2배 정도. 그렇죠. 2배 정도 보면 되는데요. 지금 이제 상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동산 같은 경우에요. 평당 우리가 뭐 요즘에 반포동 아쿠아리버파크가 평당 1억 시대를 열었다고 그리고 이제 한남동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점점 이제 1억 시대를 넘는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이미 넘었잖아요. 이미 이제 상하이에서는 고급 아파트 수준으로 탕천이핀 이제 푸둥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푸둥이 이제 마치 서울의 한강처럼 황푸강을 조망할 수 있는 그 지역입니다. 거기 그 예전에 이제 이 사람들이 프랑스 그 조개 지역군요. 조개 지역을 받았잖아요. 그럴 때
프랑스가 유럽식으로 건물을 많이 건축을 했어요. 네. 그래서 황푸강을 조망을 하실 때의 관점은 뭐냐면 황푸강의 한쪽은 유럽풍의 건물이고요. 황푸강의 반대편은 완전히 그 테크노한 그 유명한 미래 에셋이 있는 금융가, 금융 빌딩가 건물입니다. 굉장히 재미있어요. 이걸 알고 관람을 가면은 왼쪽과 오른쪽이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럼 굳이 얘기하면 저기네. 그쪽 그 현대한 데는 아이언맨이나 배트맨이 나오는 그런 도시. 그리고 이쪽은 뭐 굳이 얘기하면 고풍스러운 중세. 네네네. 그래서 그 뭐 조개지라고 하잖아요. 그쪽은 정말 그 클래식한 정말 클래식풍의 어떤 그런 유럽의 모습이. 예, 유럽의 어떤 건물들이고 현재는 그걸 어떻게 쓰고 있냐면 강을 조망할 수 있는 고급 그 바, 술 바하고 그리고 이제 고급 레스토랑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상해 가보신다고 하면 거기 굉장히 비싸지만 한 번 정도는 이용을 하신다면 굉장히 좀 좋은 경험이 되실 거예요. 서울하고 비교할 수 있는 이제 상해 내에서도 굉장히 좀 비싼 바로. 그러면은 그 상해 가면 환전을 많이 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요? 네, 상해 갈 때 저도 이제 이번에 많이 알아봤는데요. 지금 상해는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QR코드가 굉장히 이제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 이제 비자, 마스터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이제 그런 그 QR코드 위챗페이나 알페이를 굉장히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외국인은 지금 그 외국인 때문에 스마트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개설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안화를 보통 가져가는데 상해 정도면 외국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위안화를 안 받고 이러진 않습니다. 어떤 인터넷 블로그들 보면은 뭐 무조건 그 페이만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표현이 되게 웃긴다. 그러면 상해를 벗어나면 돈을 안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게마다 호불호가 있겠지만 이제 그 가게 이제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신용카드를 받으면 그게 이제 수수료를 100분의 1을 내야 된다고 했을 때 위챗페이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1000분의 1 정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수수료가 적은 위챗페이를 이제 선호를 하는 거죠. 그래도 표현이 되게 웃긴다. 중국인데 위안화를 안 받지 않습니다. 안 받지 않죠.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덜 좋아하고 신용카드를 한국도 아니고 안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대단하네요. 전람회나 그런 큰 전시회의 입장도 모두 QR코드로.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입장권 3일권을 끊었었는데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그 비행기 탈 때도 이티켓이라고 있잖아요. 네이버에다가 출력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 종이에 QR코드가 복사되어 있는 그 입장권을 받아서 QR코드를 그거는 그럼 한국에서 산 거예요? 거기서 산 거예요? 거기서 샀죠. 거기서 살 때는 그러면 위안화로 한 거예요? 어떻게? 미리 이제 여기서 홈페이지에서 계산을 하고 가서 이제 종이만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QR코드를 그 입구에서 받은 다음에 입장을 하면 이제 왔다 갔다가 가능한 거예요. 밖으로 한번 뭐 점심시간에 나와서 다시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이번에 이제 제가 굉장히 좀 놀랬던 건 뭐냐면 정말 중국은 갈 때마다 너무너무 빨리빨리 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나 이제 저희 업종에서는 저희 뭐 건설 쪽에서는 사실 자재나 이런 부분들을 중국 자재나 한국 자재를 굉장히 비교를 많이 했었던 시장이고요. 그렇겠죠,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제 표준이라고 하는 KS 마크를 굉장히 우리 선호를 하고 그게 굉장히 이제 좀 스탠다드다. 이제 중국 거보다 우리 게 훨씬 질이 좋다라는 그 은연중에 업계의 어떤 그런 뭐 그렇겠죠.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왠지 뭐 우리가 손님한테 서비스를 할 때도 중국산을 하면은 왠지 좀 사기 같고 이미지가 있으니까 이미지가 있고 그런 이미지를 이제는 정말 깨끗하게 벗어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 품질이 그렇게 좋았단 말씀이신 거죠? 품질뿐만이 아니고요. 상해는 거의 서울 사람이 가면 상해에서 되게 촌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초라합니다. 패션부터 모든 스타일부터 해가지고요. 앞서간다고 보시면 돼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해나 중국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식으로 화장하고 옷 입고 패션을 이제 대부분 많이 따라했던 시절이 있었고 이제는 그 패션을 이제 능가하는 시장이 되었습니다. 상해 정도는요. 중국과 상해를 같이 놓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렇겠죠. 상해는 이제 무역 도시고 예전부터 원래부터 금융 도시고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푸둥에 있는 그 황포강 옆에 있는 그 금융센터 빌딩숲 있잖아요. 네. 그 빌딩숲에 우리 또 자랑스러운 미래에셋 건물이 있잖아요. 그 미래에셋 건물이 예전에는 예. 그거를 지을 때 얼마를 제가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몇백억에 지었는데 그게 거의 3배가 됐더라고요. 지금 현재 가로. 그래서 거의 이제 투자한 금액 대비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수익률이 좋은 거죠. 그렇죠. 그만큼 그렇죠. 지금 이제 그 상해에서 가장 고급이라고 할 수 있는 푸둥, 그리고 신천지, 뭐 이런 중심가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계신 분한테 제가 들었는데 한 원룸 있잖아요. 원룸 한 15평 정도의 금액이 거의 이제 25억에서 30억 사이. 에? 25억에서 30억 사이 정도. 이제 천정 부지로 이제 그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 그렇죠. 서울에서 지금 1억 넘었다고 화제가 되고 있지만 상해에서는 그게 당연한 일인 거죠. 평당 2억인 거죠, 어떻게 보면. 대단해요. 2억이니까 지금 15평이 30억인 거죠, 그죠? 평당 2억 시대. 중심가는 그렇고, 좀 이렇게 중심이 아닌 지역은 또 좀 더 싸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국식, 제곱미터당 고급 아파트가, 20위안. 그러니까 이제 제곱미터당 3,278만원 정도? 네. 3,200만원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죠. 3,200에 곱하기 3을 하면은 이제 한 1억 되는 거죠. 그죠? 평당 1억이다. 중심지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걔네들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연수, 그러니까 토지를 걔네들이 이제 정부에서 빌려주는 개념인데요. 그렇죠. 70년 빌려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70년이야? 한 생애. 100년인 줄 알았는데 70년이야? 예, 한 생애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보유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개인이. 근데 이제 상해 같은 경우에는 5년 단위로 해가지고, 그 거주자만 살 수 있도록 엄격하게 규제를 해놨고, 내가 5년을 살지 않았을 경우에 그 주택을 살 수 있는 조건들을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얼만큼 본인이 이제 소득이 되고, 세금을 얼만큼 냈고, 어떤 기여를 했고, 이런 것들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좀 까다로워요. 외국인이 산다고 하면 까다롭고. 그렇죠. 네. 예. 5년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5년 후에는 그럼 갱신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정부에다가? 갱신이 아니고요. 5년 동안 이제 거주한 사람에게만 살 수 있게끔. 집 자체를? 거래를 할 수 있게끔. 부동산을? 네. 자, 그래서 또 먹거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렇죠. 중국의 먹거리 얘기를 빠지면 안 되지. 예, 만두가 되게 유명해, 만두. 만두? 예. 만두? 예. 상해에서 가장 유명한 게 남상만두라고요. 남산만두라고 예원거리라고 이제 우리나라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인사동, 서울의 인사동이라고 비교를 하던데 제가 봤을 때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독특한 거리가 있어요. 거의 외국인들이 여기 다 모이는 것 같아요. 옛날식으로 이제 중국 옛날 고택 있죠? 그 고택이 막 2층으로 해가지고 전통 가옥 같은 것들이 막 모여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그 골목 사이로 명청, 옛날에 이제 100년 전에 이제 명청의 어떤 거리들을 재현시켜 놓은 거리인데요. 거기에 있는 남산만두가 이제 상해에서 가장 유명한 만두집이에요. 그래서 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줄이 너무 길고, 한두 시간 기다려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경찰이 굉장히 많아요, 또. 그래서 서울보다 오히려 치안이 더 좋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취향이 좋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공포 분위기도 아닌가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경찰이 너무 눈에 많이 띄면 사실은 저는 좋던데요. 여자 입장에서. 예. 여성 외국인이라서 그런 거 아닐까 또 한편으로는? 여성 입장에서 만약에 지갑 같은 거, 여권 같은 거 들고 다니는데 경찰이 군데군데 없으면 그냥 불안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만약 우리가 국내인으로서 곳곳에 경찰이 너무 많이 눈에 띄면 사실 오히려 거부감이 들잖아요, 사실은. 글쎄요, 그 사람들이 약간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막 그 경찰이 위협적인 경찰의 모습이 아니에요. 옷도 그렇고 좀 그 그래요? 체구도 작고 동네 아저씨 같아요. 체구도 네. 작고. 좀 그래요. 그런 그래서 사람들만 그런 배치를 그렇겠죠. 아무래도 하나보다. 이게 뭐 약간 그런 중립적이니까. 그런 이미지도 가요. 이렇게 왜냐면 제가 런던에 있을 때는 쉬운 게 뭐냐면 그 흑인하고 체격이 큰 보디가드 스타일의 큰 남자들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딱 이렇게 있으면 일단 그 몸으로 일단 위협이 되잖아요. 그렇겠죠. 무섭거든요. 부피가 크죠, 애들이. 부피가 보통. 크잖아요. 그런 거랑 다르죠, 이미지가 아무래도 몸에서 풍겨 나오는 분위기가 틀리죠. 그래서 이제 좀 굉장히 치안에 신경을 많이 쓰는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문화의 어떤 그런 그 발달과 개발이 굉장히 좀 빠르고 굉장히 고급화되어 있다. 사람들이 그리고 소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소비를 많이 한다 하시면 어떤 걸까요? 소비를 많이 하는 게 이제 뭐 물론 제가 뭐 내부 경제적인 거를 뭐 수치로 얘기할 그건 아닌데, 일단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중국은 외식 문화가 굉장히 발달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먹고 앉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온 가족이 다 먹고서. 먹을거리가 너무 많고,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나라는 식당에 들어가서 대규모라고 해도 한 뭐 50명, 100명, 뭐 테이블이 뭐 한 뭐 50개 이 정도도 굉장히 큰 거잖아요. 네. 거기는 그냥 테이블 한 1000개? 여기 대륙에 1000개에 근데 4인이 앉는다고, 그러니까 4인 가족이 앉아서 다 밥을 먹으니까 4,000명이 동시에 밥을 먹는다고 생각하면 그런 게 꽤 있어요. 종업원이 몇 명인 거야 그럼? 한 100명 되나? 종업원은 없어요. 왜냐면은 셰프들만 있고 본인 쟁반을 두고 그 셰프 앞에서 가서 다 뷔페처럼 음식을 그릇으로, 작은 그릇으로 자기가 들고 가서 설거지하는 사람 안에 있겠죠. 몇십 명 있을 거 아니야? 서빙을 하지 않아요. 서빙이 없다? 아니 그러니까 큰 식당은 서빙이 없고 셀프로 네. 본인이 골라서 그런 먹거리를 이제 마지막에 지금 우리가 이케아에 가면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먹거리가 많고 내가 길거리 음식 중에서 이게 굉장히 맛있다라고 생각했던 게 똑같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다 달라요. 만두 종류도 예를 들면은 되게 이제 그거를 퓨전화 해가지고 뭐 현대화 했잖아요. 예를 들면 이거 되게 맛있네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데 가면 다른 동네 가면 또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다채롭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여기는 그 먹거리의 천국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상해를 중국 여행을 하면서 하루 정도 거치거나 이렇게 이제 잠깐 들렸다 가는 지역이라서 저도 자세히 보진 못했는데, 이번에 갔을 때는 이제 3일 내내 거의 이제 좀 깊숙이 도심 중심으로 해서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이 사람들의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어떤 문화나 지금 생활 수준 그리고 이 소비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잘 볼 수 있었던. 그럼 상해 여행 강추? 아무튼 뭐 어떤 거를 보느냐에 따라서 틀린데요. 근데 상해는 이제 자연적인 그런 관람보다는 도시라는 것을 느끼고, 그리고 이제 상해는 어쨌건 이제 예전에 그 유럽의 문화가 남아 있었던. 상해는 원래부터 국제 도시였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영국과 프랑스가 만든 거리에 지금 이제 어떤 중국의 자본이라든지 세계의 여러 가지 금융 이런 자본이. 뭐 일제 제국 시대에도 사실 상해를 그렇죠. 가장 먼저 이제.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상해 임시정부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이제 피난처가 되었던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블랙도 아니고 화이트도 아니고 회색 정도의 그렇다고 또 북경과 상해는 서로 간에 또 다르죠. 다른 사람처럼 서로 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같은 중대지만 경제 중심이고 하나는 정치 중심이니까. 그래서 이제 약간 어떤 그런 그걸 뭐라고 얘기하죠? 중립이라고 할까요? 지금의 마치 싱가포르와 같은 중립의 위치. 차라리 스위스가 낫지 않을까 그러면? 스위스 정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유럽 사람도 그냥 잠깐 예전에 이제 영국이나 프랑스에 자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그렇죠. 옛날에 지배할 때 그 자손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않고 그냥 상해가 좋아서
상해에 정착하는 또 유럽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쨌든 상해에 사는 건 그만큼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안심하고 안정적이고 생활하는 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 없고.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그래서 유럽 문화와 어떤 그 중국의 문화가 적절하게 잘 조화되어 있는 또 그런 느낌이 났습니다. 그러면은 뜬금없는 또 생각인데 상해와 도쿄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어디를 추천해 주고 싶으세요? 여행으로요? 네. 굉장히 둘 다 너무 다른데요. 아니 달라도 만약 내가 처음 세계 여행을 가겠다, 해외여행을 가겠다. 해외여행을 가겠다. 네, 그럼 상해와 도쿄 중에 어디를 가는 게 너한테 더 좋을 것 같다. 만약에 첫 해외여행이라고 하면 상해를 좀 그래도 이야 상해 윈. 예. 그만큼 볼거리도 많고 먹을거리도 많고 그리고 이제 한문을 모르셔도 그분들이 이제 영어를 잘 안 하세요. 안 하지만 물어보면은 굉장히 또 친절합니다. 한국말로 물어봐도 그렇진 않죠. 이제 바디 랭귀지로 해서 여러분들이 지하철까지 탈 수 있어요. 그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준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던 그 중국인에 대한 어떤 그 이미지 이런 게 또 상해 시민들은 굉장히 또 친절하고 외국인들한테 반대하고 글로벌 스탠다드한 이제 시민들이 매너가 좋다고 보시면 잘 사는 동네라고 살아보면 그런가요? 저는 이제 제가 겪었던 중국인은 막 뷔페 같은 데에서 만나면 자기 접시에 있던 그음식도 다시 막 가서 막 올려놓고 막 그럴 정도로 막 눈살이 찡그리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 머리도 안 감고 막 근데 이제 또 상해는 또 약간 또 매너도 좋고 아무래도 상해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100년 전부터 일단 글로벌 스탠다드 유럽 문화도 많이 느꼈고 도시잖아요. 섞여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겠죠 그러면은. 네, 그리고 제가 또 갔던 곳이 또 외국인들이 많이 가는 그렇겠죠. 지역이지 정말 그 현지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아파트 보통 보니까는 거기도 상해도 막 5층짜리 10층짜리 아파트가 그 외곽 지역에는 또 많습니다. 그런데 위주로 본 게 아니고 또 이제 도심 지역으로 또 봤으니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다들 친절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상해에 대해서 도쿄보다 상해를 더 추천하신다고 하니 나는 도쿄를 여행 가려고 언젠가 가야지 그러고 있었는데 저도 좀 갑자기 상해를 가야 이런 생각이 살짝 들기는 하네요. 상해는 또 이제 관람 포인트가 날씨가 좀 좋은 날 가면은 그 빨래 문화를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상해는 그렇게 이제 도시가 세련됐지만 그 베란다 이렇게 쇠창살을 쭉 빼서 죽창처럼요. 빨래를 이렇게 넣는데 그 빨래를 넣을 때 진짜 속옷이건 겉옷이건 상관없이 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옆집의 가족 수라든지 성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독특한 빨래 문화가 있습니다. 아니 1인 가구도? 예. 1인 가구 여성분도 그렇게 넣는다고? 예. 그런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빨래 문화가 있어서 저도 이제 그 골목에서 그런 것들을 보고 굉장히 좀 되게 이국적이기도 하면서 특이한 문화인 거예요. 빨래를 그렇게 넣는다는 게 속옷까지도.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알고 관람을 하게 되면 티팬티도 있을 수 있겠네. 그렇죠. 그래서 속담이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집 숟가락 몇 개인지도 알 정도로 친하다는 표현을 할 때 그렇게 하듯이 상해에서는 이제 그 옆집 사정을 빨래로 판단한다는 그런 이제 속담이 있더라고요.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는데. 그렇구나. 멋지네요. 또 많이 다르네요. 또 상해는 도시계획적으로 서울만큼이나 규제가 굉장히 많아서 이런 이제 고층 마천루 같은 빌딩을 짓는 곳은 지을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허가를 하는 반면에 거의 정부에서 많이 주도적으로 하는데. 아예 그 규제를 하는 지역은 아예 건물을 신축을 못하게끔 탁 묶어놔가지고 또 그렇게 이제 보존을 하는 지역은 굉장히 또 보존을 합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굉장히 도시계획도 어떻게 보면 딱 중앙에서 잡아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오늘 그 토빈이 덕분에 상해를 가봐야겠다는 이런 그 마인드가 추천합니다. 갑자기 생기네. 근데 아까는 이것보다 조금 더 과격한 내용이 있었는데. 어떤 과격한? 상해의 발전을 보면서 중국과 한국을 비교하셨던.
그건 또 제가 또 감히 따로 퍼포먼스도 아닌데 한마디로 저기지 비방이냐 논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결론은 하지만 이런 거는 느꼈어요. 아직 이제 그 상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죠. 많고 일단 이제 소비를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지금 베이스가 깔려 있고 한데 뭐 아직 지금 이제 풀린 지가 진짜 단기가 아니고 우리나라는 사실 지금 앞으로 팔아먹어야 될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팔아먹었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만약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누가 정말 승자가 될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 뭐 IT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정말 IT 기반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투자도 많이 하고 기반을 다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 이거를 운용하고 활용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국이 지금 잘 하고 있다. 거의 전 국민이 지금 그 위챗페이를 쓸 정도로 그 숫자적으로 달려드니까 이 위챗페이뿐만 아니고 모든 어떤 그런 앱을 기반으로 한 유통과 쇼핑 뭐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발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앱을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사용을 하는 세대만 좀 따로 있잖아요. 젊은 그렇죠. 세대들 위주고 앱을 아직까지도 우리가 뭐 전 국민이 사용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에서는 이제 모든 그런 그 뭐 구매와 생활 속에 들어있는 모든 그 생활 편리한 것들 이런 것들 다 앱으로 하고 있어서 제가 앱을 또 다 찍어왔지 않습니까? 갑자기 앱 등이. 그래서 앱에 거의 지금 뭐랄까 뭐라고 미래세계 살고 있다 중국인들은 우리의. 미래세계까지는 좀 그렇지 않나요? 우리나 걔네랑 얼마나 큰 차이가 있다고. 과하고요. 우리나라의 어떤 인식이 이제 중국은 이래라는 인식을 빨리 이제 지워야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치면 사실은 상해는 상해지 중국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긴 한데 또 뭐 중국이 또 아닌 건 아니니까. 그건 그렇죠. 당연히. 서울도 한국은 한국이지만 서울은 서울이잖아요, 사실. 그렇게 돌아가죠. 그렇죠. 그래서 상해도 보면은 그 밑에 뭐 노동시장이라든지 이런 이제 뭐랄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직업에서도 상층, 중층, 하층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을 타지의 어떤 그런 시골 중국인들이 와서 청소나 이런 그 3D 업종은 그 내부에서도 중국 시골에서 오거나 연변에서 오거나 그렇겠죠. 돈 벌기 위해서 그런 게 많이 보였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상위 계급으로 가면서 이제 고급 인력들은 이제 거의 워낙 제국이죠. 중 자체가 그 제국의 경제 수도다 보니까 확실히 다른 모습이 보이나 보네요. 가서 보고 싶은데 못 가보니 아쉽습니다. 왜 못 가시는 거예요? 시간과 돈이 없네요. 핑크님 왜 못 갔습니까? 얘기했잖아요. 시간과 돈이 없다. 좀 부자들을 좀 만나세요. 부자들은 만나요. 부자들을 만나는데 왜 이렇게 부자가 아닌 거야? 부자들을 만나니까 부자가 아니지. 가난한 사람을 부자들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데. 가난한 사람을 만나면. 가난한 사람을 만나면 또 돈이 없지. 그래서 계속 돈이 없네. 이런. 참. 어쨌든 우리 머니로 돈을 벌도록. 어떻게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을 얘기할 수 있을까?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을 맨날 얘기하죠. 그렇죠. 있으면 굳이 이야기할 필요 없죠. 돈 얘기하죠. 그렇구나. 돈 벌기 위해서. 그렇죠. 맨날 돈 거리죠, 사실. 오히려. 그렇구나. 자, 그럼 오늘 우리 그 토미님이 상해를 갔다 와서 나는 근데 사실 상해 하면서 자꾸 상하이 그 맥도날드 햄버거가 자꾸 생각나서 그런 게 있었는데. 어쨌든 오늘 상해에 대해서 어쨌든 제가 가보지 못했던 그런 얘기를 들어서 참 신기했습니다. 가봐야겠다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꼭 토미님 덕분에 상해는 제 살아생전 꼭 한번 갔다 오는 걸로 빨리 좀 되는 대로 가보겠습니다. 살아생전 꼭 한번 갔다 오는 걸로 이 방송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며 오늘 방송 그럼 여기서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